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가 7명의 혁신위원을 발표하며 활동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조사와 함께 확정된 공천 룰도 다시 손을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학별로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 예비 지정대학에 전남대와 순천대가 포함됐습니다. 전남대는 인공지능 기반 혁신대학, 순천대는 중소기업부와 농업육성대학으로 혁신안을 제출했는데 최종 결과는 오는 10월 발표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해남 영암 기업도시 솔라시도의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8조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건데 투자액의 90%가 넘는 민자 유치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오폐수가 흘러들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여수 쌍봉천이 2주가 넘도록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가 손을 놓으면서 가망만 청정해역과 인근 농경지의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가 7명의 혁신위원을 발표하며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뼈를 깎는 전면적 혁신을 통해 윤리정당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혁신을 위한 첫 번째 의제로 돈봉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선정했고 이미 확정된 공천 룰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혁신위가 다룰 첫 번째 의제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꼽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 대표적 원인을 돈봉투 사건과 코인 투자 의혹으로 지목하면서도 특히 돈봉투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문제라 더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 투자의 사건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 민주당이 기득권과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국소 수술이 아니라 전면적 혁신을 강조하며 공천 시스템 개혁도 예고했습니다.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을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미 확정된 공천 룰까지 손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과제입니다. 벌써부터 상당수 혁신위원들이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인연이 있어 친명혁신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원들이 개파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는 경선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본선 때 좀 참여해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니까 그게 무슨 개파하고 관련되거나 그렇지 않은 걸 확인했었습니다. 첫 발을 내디딘 김은경 후보가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첨예해질 개파 갈등을 넘어 민주당의 쇄신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경쟁력 있는 비수도권 대학 10곳을 뽑아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의 예비 지정 결과에 전남대와 순천대가 포함됐습니다. 공동 지원에 나선 대학들을 포함해 예비 지정된 대학 15곳 중 최종 10곳은 오는 10월 발표됩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평가 결과 공동 신청에 나선 대학 등 15개 대학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단독 신청에 나선 전남대와 순천대 2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남대는 AI 융복합 혁신 허브인 광주 캠퍼스와 신기술 첨단 산업 혁신 벨트인 전남 캠퍼스 특성화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천대는 중소기업, 농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특화 분야 강소 지역 기업을 육성하는 혁신대학 구축을 방향성으로 제시한 점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지역과 대학의 특성과 강점을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가, 기존 대학 운영의 틀을 깨고 벽을 허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명확하고 차별화된 답을 제시한 대학의 혁신 기획서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예비 선정된 대학들은 오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산업체와 공동으로 혁신 기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이들 대학 15곳 중 5곳이 탈락하고 오는 10월 최종 선정된 10곳에 교육부로부터 5년간 1,0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번 예비 지정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비 지정이란 관문을 통과한 전남대와 순천대가 글로컬 대학 최종 10곳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해남 영암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8조 8천억 원을 투자해 미래형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친환경과 미래형 첨단도시가 어우러진 생태관광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건데요. 사업의 성패는 역시 투자액의 90%가 넘는 민자유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1호로 지정된 해남과 영암 일원. 제2프로젝트로 불리며 세계 수준의 관광 레저도시 건설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민자 유치 실패로 사업 개발지구는 6개에서 3개로 축소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가 해남 영암 기업도시를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광주 영암 아우토반과 연계해 개발하는 16개 사업 8조 8천억 원 규모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특화 도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도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생활 도시를 통해 미래 도시 조성에 나섭니다. 또 1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단지와 알리백 전용 산단을 조성하고 데이터 센터도 10조 원 규모 40메가와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주 영암 아우토반과 연계한 영암 해남 일원의 전라남도 기업도시 솔라시도는 순환권 활력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입니다. 생태와 관광 분야의 서남해안 거점으로도 조성됩니다. 영암호에 수상 공연장과 수상 보행교 등을 설치하고 44만 평 규모의 테마 정원과 국내 최대의 골프 시설을 활용한 대한민국 골프의 메카, F1 경주장과 아우토반을 연계한 스피드 스포츠의 메카로 육성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 또 도민들께서 약간 애물단지처럼 생각하셨다면 이제 우리 서남권, 특히 전남도의 관광 레저 산업의 보물단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투자액 8조 8천억 원 중 민자 유치가 8조 1천억 원에 달해 사업의 성패는 결국 대규모 민자 유치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해남군이 특정 건설업체에 관급 공사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남경찰서는 해남군이 특정 건설업체 2곳에 수의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업체들에게 모두 55건 5억 8천여만 원의 관급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맡겼습니다. 생활 오폐수가 흘러들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여수 도심 하천이 2주가 넘도록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오염된 하천물이 인근 농경지로 유입되면서 농작물의 피해마저 우려됩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활 오폐수가 유입된 뒤 2주 넘게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여수 쌍봉천입니다. 환경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맑은 물이 흘러야 할 도심하천이 푸르스름하게 썩어 있습니다. 주변은 코를 찌르는 낙취가 진동을 합니다. 분뇨가 지금 현재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 소량 하천에서는 계속 적체가 되는. 이런 오폐수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청정 해역으로 승인한 가망만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특히 인근 농경지로도 유입되면서 농작물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수시는 민원을 접수받고도 부서 간 협조 미흡으로 닷새 동안 방치한 데 이어 지금까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주어진 권한을 갖고 각 부서들과 서로 협력해가지고 빨리 주민들이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여수 도심하천이 썩어가며 청정 해역은 물론 농경지까지 오염시키고 있지만 하천 정비는 더디게만 진행되면서 어민과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산업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혁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를 비롯한 전국 5대 도시에는 도심융합특구가 지정돼 있는데요. 하지만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최근 관련법이 국토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난 2020년 광주와 대구, 21년 대전과 부산에 이어 지난해 울산까지 전국 5곳에 지정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인 상무지구에는 시민공원과 골프연습장 부지, 그리고 미개발지 등 85만 제곱미터에 벤처타운과 AI 드론 산업, 친환경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되는 법이 없다 보니 현재 사업이 올 스톱 단계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토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화적 여건과 또 양질의 주거 여건을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융합특구법에는 사업 시행과 조성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과 정주 여건 지원, 그리고 기업 지원센터 설립 등의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특구법은 이번 달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목표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소위까지 통과됐지만 수도권 여론에 밀려 처리가 무산된 예타 완화법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 대치 전국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도 변수입니다.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보면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이제 여당 정치인들을 만나서 환심을 사려고 노력한 것도 있고 좀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지정된 도심융합특구법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차기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광주 광산갑 4선 의원 출신의 김동철 전 의원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개혁 성향의 비관료 출신을 차기 한 전 사장 적임자로 판단한 걸로 알려지면서 김 전 의원과 김종석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광산갑 4선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윤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수질 개선 방안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풍암호수의 개발 방향 확정이 지연될 걸로 보입니다. 광주중앙공원 주민협의체는 당초 내일 광주시의 풍암호수 개발 방향 제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내부 논의가 끝나지 않아 제출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주민협의체 측은 오는 금요일까지는 대표단의 전체 회의를 통해 최종 의견을 모아 광주시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제안이 들어오는 대로 검토를 시작해 빠른 시일 내에 최종 계획을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제1시립요양정신병원 노조가 엿새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병원이 환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광주시 전일빌딩 이사후에서 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어 광주시립정신병원의 인력 부족으로 환자들이 서로 씻기고 병원 청소부터 배식, 의료 보조 업무까지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가 아닌 간호사와 보호사가 배식 업무와 의료 보조 업무를 하고 있다며 간혹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고자 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관찰하며 함께 활동을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의 추잡한 돈은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오늘 자신의 집에 방문한 박서군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대표에게 미쓰비시가 지급하는 배상금이 아니라면 절대 받지 않겠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양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는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안과 관련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측에 거부의 뜻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늘 위의 응급실로 불리는 전남 닥터헬기의 응급환자 무사고 삼천의 이송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섬마을과 오지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를 통해 골든타임을 지켜낸 헬기 관계자와 목포한국병원 의료진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2011년 전남에 도입된 닥터 헬기는 첫 환자 이송 11년 9개월 만에 3촌의 이송을 달성했으며 연평균 4만 4천 킬로미터를 비행해 지구 둘레 한 바퀴가 넘는 거리를 운항했습니다. 첨단 소재 부품 생산 기업인 한국알프스가 광주 하남산단 공장을 확대 가동합니다. 한국알프스는 광주 하남산단 내에 연면적 5,600제곱미터 규모의 생산시설 증설 준공식을 갖고 하반기에 첨단 전력 설비, 파워 인덕터가 갖춰지는 대로 본격 제품 확대 생산에 들어가는 한편 첨단 소재 부품 연구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와 한국알프스는 지난해 12월 생산시설 증설에 286억 원, 연구개발센터 구축에 162억 원을 투자하고 연구원 등 80명을 신규 고용하는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남 해남 완도 진도가 지역구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일 뿐만 아니라 수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괴멸시키는 방사능 테러라며 일본이 방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또 국회 본청 앞 단식 현장에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께 오염수 관련 찬반 의견을 묻겠다며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술에 취해 행인과 경찰을 때린 50대 승려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밤 10시쯤 광주 동구 수기동의 한 술집에서 행인 2명을 폭행하고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승려 A씨를 오늘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동종범죄로 50차례 이상 처벌을 받았고 지난해 하반기 출소해 누범 기간에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남매 공무원이 연이어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면서 공직사회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16일 정기인사 승진 심의에서 기획조정실장 A씨를 4급 서기관 승진 대상자로 의결했습니다. 이 자리는 지난해 7월 A씨의 친누나인 B씨가 승진한 자리로 이달 말 퇴직하는 B씨의 자리를 동생인 A씨가 그대로 물려받게 된 셈입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근무 성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전남의 맞벌이 가구 비중이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맞벌이 가구는 26만 7천 가구로 비중은 56.4%에 달했습니다. 광주의 맞벌이 가구 비중은 45%로 7대 특광역시 가운데 대전과 함께 가장 높았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화체화와 봉송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성화봉송 구간을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의 개최 횟수 104와 43을 더한 147개 구간 총 973.63km로 현지 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편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공식 성화는 10월 3일 각각 강화도 만이산과 목포에서 체화됩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5일까지 성화봉송 주자 신청을 받아 685명의 주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